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테마 관련된 건데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가 있어요.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이게 무슨 기회냐? 한탕 노리는 개미들이 있다는 거죠. 5년에 한 번 오니까 한탕을 노리겠죠. 결론은 뭐냐면은 대선 테마주예요. 대선 테마주. 대선 대통령 선거 관련된 테마주라는 거죠.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는 5년에 한 번 큰 도박판이 열린다고 하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될성 부른 후보에 배팅하는 그 대선 테마주장이 바로 그것이에요. 올해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 한번 더 살펴보고, 과거의 대선 테마주를 보면은 대개 대선 한 9에서 12개월 정도 그 전에 피크를 한번 찍어요. 찍고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일날 그 덕성이라고 있나봐요. 덕성. 이 덕성은 전 거래일 대비 18.24% 오른 29,500원의 장을 마쳤어요. 회사 관계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 전 총장의 그 정계 입문 소식에 크게 띄었다고 하네요. 사회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그 카스는 지난달에만 108% 뛰었다고 하네. 카스. 일단 대선을 1년 앞두고 그 후보들의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은 유서 깊은 증시 행사와도 같죠. 그러나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선 테마주는 기껏해야 제지주, 광고주 뿐이었는데, 각 캠프가 인쇄물 혹은 TV 광고를 통해서 홍보전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테마주가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 개인이나 공약과 티끌만큼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이제 테마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며 개인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가 크게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6대 대선에는 대선 테마주의 태동기라고 불려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충청권에 연고를 둔 계룡건설이 이제 급등하죠. 계룡건설. 그 노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처음으로 따돌렸다는 뉴스가 전해진 2002년 3월에 단 5거래일 동안 계룡건설은 45% 급등을 해요. 다만 이후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보이면서 계룡건설은 지지부진하고요. 선거날에야 큰 폭으로 또 오르죠. 막판까지 혼란스러웠던 대선 전국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고요. 대선 테마주가 또 판세를 키운 건 또 17대 대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이후에 대우나 테마주 이화공영이라죠. 이화공영. 이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로 뜁니다. 그 대선 1주 전에는 전년 대비 3,096%나 3,096%나 급등을 합니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 이지죠. 이지건설 많이 나오던데 이지인데, 이게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죠. 경선 패배 직후 하락세를 기록하죠. 하다가 이 전 대통령의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 고문을 맡는다는 소식에 이화공영과 함께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18대 대선은 테마주가 크게 힘을 못 썼어요. 2011년, 2012년 증시가 유럽발 위기로 상황된 당시죠. 급냉돼가지고 그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 19대 대선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 배우자가 최대 주주란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묶인 우리들 휴브레인이 급등하죠. 우리들 휴브레인.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그 2016년 9월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요. 단 7거래일 만에 55% 뜁니다. 한때 유력 라이벌로 꼽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테마주는 우리들 휴브레인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기세가 크게 꺾이죠. 이처럼 그 대선 테마주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고, 대선 보통 9에서 한 12개월 정도 그 전에 주가가 피크를 찍고요. 대선 직전 고점 회복을 다시 노리다가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이 의뢰 그 예정된 이벤트를 미리 반영이 나가듯이 대선 테마주 역시 대선을 미리 예상해서 움직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룡건설은 16대 대선 일주일 전부터 다시 급등했으나 9개월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도 19대 대선 8개월 전에 기록한 고점을 문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선 약 2주 전부터 서서히 거품이 꺼지고 원래의 주가로 되돌아오는 것도 이제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화공영은 이전 대통령 당선 2주 전에 정점을 찍고요, 급락하기 시작해요. 딱 찍고 급락하는 거죠. 우리들 휴브레인은 그보다 앞서 한 달 전부터 이제 하락세가 이제 가는 거죠. 심지어 이후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적지 않아요. 그 문 대통령의 그 테마주 위노바라고 있는 위노바도 19대 대선에 9개월 뒤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 때마다 펀더멘털과 무관한 테마 주장에 손을 대지 말라 권고를 하는데,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오늘도 뭐 대선 테마주에 손을 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테마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천만 뉴스 관련된 그 구독자분들이나 그 애청자분들은 테마주는 될 수 있으면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이제 2년 20대죠. 20대 대통령이랑 어떤 또 테마주가 또 유행일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